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한 노후 준비, 이것부터 하자, 소비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8월 2일 날 올렸던 은퇴 안 하는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이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자, 오늘은 노후 준비를 현실적으로 하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노후 문제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를 많은 경우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고 연금을 내는 그 요율이 낮다, 뭐 이런 걸로 자꾸 핑계를 대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던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연금의 요율을 높이고 연금 소득 대체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과연 노후가 안정적으로 바뀔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2088 년도에는 뭐 1 경, 거의 2 경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적자가 발생을 할 것이고, 보험료율도 20%를 올리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라는 연금 학회장의 고백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이 이미 지났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국민연금 그렇게 기대는 안 하실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뭐 연금을 좀 뜯어 고친다고 해서, 물론 뭐 개혁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이 노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재테크에 어떻게 보면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십거리로 연예 기사라든지 연예인들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의 건물주, 건물 소유 현황, 이런 것들을 좀, 뭐 누가 얼마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더라, 누가 또 월 임대료 얼마 나온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따박따박 월 임대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상가 건물이 월 임대료가 따박따박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건물을 갖고 있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라는 거는 1-200 수준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활비가 한 500 드는데 임대료로 한 2,000 나온다. 그러면 뭐 임대료가 매달 안 나오더라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건물을 갖고 있다면.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면 30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한데 상가에서 300만 원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청소년의 꿈 1 위가 건물주라고 합니다. 참 씁쓸한 얘기인데 뭐 웃을 수도 없고 이거 참. 2 위가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는 2 위도 연예인이고 1 위가 건물주니까 뭐 결국 다 건물주가 목표네. 음. 자, 이런 씁쓸한 문화. 자, 이것은 지금의 MZ 세대가 사실 성장해 온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MZ 세대는 이제 80 년대부터 2000 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MZ 세대가 이 소비 문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바로 플렉스 문화 때문입니다. MZ 세대가 X 세대보다 자산이나 소득이 많기는 어렵지만 일단 당장 쓰고 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MZ 세대가 그렇다는 게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이게 사실 MZ 세대의 이 플렉스 문화가 지금 X 세대에도 전염되고 있습니다. X 세대도 이제 좀 있으면 노후가 닥치는 세대죠. 1970 년대생인데 제가 인제 사실 X 세대거든요. 근데 뭐 플렉스 문화가 이제 전염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뭐 MZ 세대는 노후가 굉장히 멀리 남아 있기는 한데 X 세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우리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부자는 세 가지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득, 자산, 유동성이었죠. 자,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도 세 가지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죠? 행복한 노후의 결정 세 가지는 뭐냐? 역시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소득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주택입니다. 안정적인 주거가 노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노후에 여러분 뭐 계속 전세로 이사 다니고
뭐 월세 내고 이러면 뭐 당연히 노후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정적인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동성은 아니죠. 뭐 노후에는 막 갑자기 수천 수억의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세 번째는 바로 일입니다, 일. 노후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죠. 하드워킹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생계형 경제 활동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라는 거죠. 주일 중에 7 일을 계속해서 여가 생활을 보낸다는 것은 따분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생계형 경제 활동은 아니지만 좋아서 하는 일이 바로 노후 행복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놓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일을 준비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아까 연예인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반인이 건물주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말로 딱 못을 박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택을 내가 원하는 주택 마련하는데도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주택 외로 건물 상가를 만든다? 이거는 뭐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노후 준비는 말이죠. 이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첫 번째가 공적연금, 두 번째가 퇴직연금, 세 번째가 개인연금. 이런 연금과 같은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건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작은 상가나 주택 같은 임대형 부동산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일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거 기대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퇴직금, 퇴직하는 그날까지 끌고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자, 중간정산해서 집에 들어가죠. 이직할 때 뽑아 쓰죠. 사실 이것도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뭐 퇴직연금이 엄청나게 뭐 대단한 또 노후 준비가 아니거든요. 개인연금? 뭐 그냥 1-20만 원, 2-30만 원 없다 셈 치고 이게 납입하시는 분 많지만 사실 이 개인연금이 또 결정적으로 노후에 뭔가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결국 일과 주택입니다. 일과 주택.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인데 임대형 부동산과 주택은 다른 거 아니냐? 물론 다르죠. 그런데 내가 정말 평생 20-30년 동안 제대로 된 주택을 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노후에 렌트를 해서 월세 그 차익만큼 내가 이사 가는 곳과의 차익만큼을 월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노후 준비의 오늘의 주제처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뭐 연금도 좋다 이거예요. 뭐 공적연금도 개혁하고 개인연금도 하면 좋죠. 정말 내 집 마련도 하고 다 좋은데 우선 첫 번째로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소비 상황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정말 적절하게 소비를 하고 있느냐. 자,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천안의 아파트에 대형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서 있는 주차만 한 360대 그리고 지상까지 합쳐서 470대 정도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 470대 중에 100 대가 벤츠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벤츠가 100 대니까 뭐 BMW 뭐 아우디 이런 거 따지면 어떻겠어요? 170 대가 외제차예요. 170 대가. 자, 여러분 뭐 제가 천안을 이 말씀을 또 드리면 "천안을 뭐 이렇게 뭐 무시하냐, 비하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의 전국에 어디를 가든지 서울에 어디를 가든지 지하 주차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외제차와 국산차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저희 아파트는 제가 내려가 봤는데 저는 제가 실제로 세 봤거든요. 8대2 입니다. 8대 2. 80%가 외제차, 20%가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가 국산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천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서울 분들은 "천안은 뭐 시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시골은 아니죠. 천안 수도권이고. 그런데 사실
을 아무래도 뭐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데보다는 전반적으로 자산이나 소득 수준이 높지는 않을 텐데 거의 40% 가까이가 그냥 외제차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벤츠가 100대 이상인데 자차 가입 안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해 보상이 지금 요원한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MZ 세대의 플렉스 문화가 왜 노후 준비하고 관련이 있느냐? X 세대의 이 플렉스 문화가 왜 노후 준비에 걸림돌이 되느냐? 사람은 인간은 말이죠. 본인이 썼던 소비보다 절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소비 수준이 떨어지는 것만큼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 소비와 행복의 관계, 소비와 행복의 관계는 어떻죠? '소비해야 행복하다.'라는 선입견입니다. 소비해야 행복한가요? 물론 소비하면 행복하죠. 자, 그러나 '소비해야만 행복하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비해야 행복하다.'라는 것은 '안 쓰면 불행하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더 강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X세대는 말이죠. MZ세대만큼 뭐 플렉스 문화가 많지는 않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X세대가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는 아니에요. MZ세대는 더더욱 그렇고. 그렇지만 X세대는 부모님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절약하고 안 쓰는 게 미덕이고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MZ세대는 세대 자체가 사실 큰 어려움이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없는 세대죠. 그러니까 뭐 MZ세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소비해야만 행복하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선입견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인제 영수증의 인제 녹화를 끝내고 왔는데 소비의 그 영수증들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소득에 비해서 많이 쓰거든요, 지금 MZ 세대가. X 세대는 물론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 연금, 그다음에 뭐 주택 구입, 재테크 이런 것 일단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소비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비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필요에 의한 소비예요. 필요하니까 썼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가격에 의한 소비가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싸서 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과시에 의한 소비가 있습니다. 과시에 의한 소비. 플렉스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형광펜 세 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광펜 세 가지를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필요에 의한 소비와 가격에 의한 소비와 플렉스에 의한 소비를 솔직히 한번 점검을 해 보자. 지난 6 개월간 소비 내역을 보고 형광펜을 칠해 보는 겁니다. 필요해서 산 거, 필요해서 산 거, 필요해서 산 거. 진짜 한번 여러분 심사숙고 생각을 해 보면 필요해서 산 것들이 있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가격 때문에 산 거 있죠? 가격 때문에 산 거 있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노후를 위한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소비 상황을 돌아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소비 상황이 노후의 소비 상황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도 소비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나의 소비를 돌아보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